그래, 달러 추세적 하락 알아. 그래도 당분간은 오를 거잖아. 이거 예측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를 저는 하기 위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1년, 2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내일 시장 오르고 내릴지는 동전 던지기 50대 50입니다. 몰라. 확률적으로 당분간 약세장이니까 떨어질 확률이 50보다 높겠지. 그건 알아. 그런데 1년, 2년에 사로잡히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달러 가치의 하락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과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주식시장이고 하나가 부동산 집값입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은 미국에서는 연금저축으로 거의 전 국민이 강제적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집은 필수제잖아. 그래서 S&P 500을 보시면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늘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해봐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달러 가치의 하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뒤집어 드린 겁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부동산으로 볼까요? 이게 미국의 평균적인 집값입니다. 1965년 이전부터. 이거를 뒤집어 볼까요? 이걸 나스닥으로 해도 똑같고요. 애플로 해도 똑같고 마이크로소프트로 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달러 가치의 하락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중간중간 달러가 이게 지금 짧아 보여도 다 1, 2년입니다. 기본. 달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맨날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진 않죠. 중간중간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오를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진짜 저축과 가짜 저축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진짜 저축이 뭐죠? 이게 진짜 저축이고 가짜 저축은 이게 가짜 저축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짜 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짜 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폐인 겁니다.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되었던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저축은 뭐예요? 그게 바로 좋은 자산들이에요. 미국 주식, 그 중에서 우량주, 그리고 좋은 부동산, 좋은 자산이 진짜 저축이고 명목화폐 같은 대표적인 것, 밈코인, 밈스탁 이런 애들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어갈 대상이죠. 이런 애들이 가짜 저축입니다. 그래서 투자란 거는 결국 뭐냐? 진짜 저축의 대상을 오랜 시간 꾸준히 저축하듯이 모아가는 겁니다. 이게 투자예요. 절대 단기간에 시세 차익 내서 돈 버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어갈 대상, 그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거.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어갈 게 확실한데 걔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오를 것 같아. 그거에 베팅하는 거. 이게 투기고 도박이지 이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이거는 투기고 도박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투자는 미래에 훨씬 큰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잖아. 얘가 잠깐 오를 거에 베팅하는 거니까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란 거는 진짜 저축의 대상,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그냥 오랜 시간 묵묵하게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투자지 결코 단시간에 시세 차익 내서 돈 버는 게 투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투자를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시간의 경험과 사색을 하면서 얻은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투자란 진짜 저축의 대상을 묵묵하게 오랜 시간 꾸준히 모아가는 거. 이게 제가 십수년간 했던 모든 경험과 그 시간을 한 줄로 압축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저와 똑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을 필요도 없고 제가 정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에 맞는 요 한 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의 공부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 타이밍을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 타이밍을 맞추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이 십수년간, 최소 5년간, 10년간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인가를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투자 공부입니다. 그게 투자 공부. 그게 그 종목이 평생 오를 필요 절대 없어요. 가치를 잃어 갈 때쯤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또 이런 댓글이 달려요. 나는 절대 못해. 일반인들은 절대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분은 뭘 하든 투기가 될 수밖에 없고 뭘 하든 도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 일반인은 아무리 공부해도 의사 못 돼. 일반인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유튜버로 성공 못 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고 아니면 도박을 계속 하시던가. 근데 할 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력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맞추는 기술을 익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마시고 어떤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자산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러면 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10년을 생각하시는 거면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왜 반은 맞냐? 투자하고 5년, 10년 좋은 자산이었어. 맞았어. 근데 CEO가 자꾸 뻘짓을 해.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이상한 경영을 해. 소비자 이미지 망가지고 이상한 제품 만들어. 회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내가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샀어. 처음 10년간은 정말 좋은 입지고 했어. 근데 옆에 훨씬 좋은 동네가 생겼어. 그래서 입지가 안 좋아졌어. 그럼 가치가 상실된 거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자산이 한 번 좋은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동안 평생 좋은 자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팔고 더 좋은 자산으로 가면 돼요. 제가 자산을 계속 사라는 거는 똑같은 애를 죽을 때까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을 사라는 거지 그 자산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나를 그냥 영원히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을 취하기 위해 파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취하기 위해 파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은 가치가 펀더멘털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다른 자산을 사기 위해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블록이 테슬라보다 더 좋아졌어. 근데 테슬라 주식을 블록으로 코인에서 스왑하듯이 바꿔주지 않잖아. 그러면 중간에 옮겨 타기 위해서 매개체를 하나 거쳐야 되잖아요. 교환의 매개체를. 그 교환의 매개체를 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고 가는 것이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자산 대 자산으로 스왑을 하겠지. 현금을 취하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산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파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를 하라고 제가 수십 번을 계속 이거는 100번도 넘게 얘기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공부란 거는 어떤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자산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그 자산이 계속 좋은 자산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자산이 아니게 됐다. 자산 가치가 훼손됐다. 펀더멘털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팔면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결국 아무리 해도 그래도 하락장이니까 그래도 현금 비중이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은 결국 나옵니다. 근데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 없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